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몇 페이지예요? 자, 아, 120? 네. 봅시다. 중개보수 실비. 오늘,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뭐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놀 때는 많은데. 휴가 계획은 잡으셨어요? 그냥 집에서 아니면 시원한 데 독서실 가가지고 공부하는 게 최고 휴가일 텐데. 그래도 휴가 가야죠? 예, 그래서 갈 때, 여러분들 이제 꼭 그런 분들 있습니다. 민법 개론부터 시작해서 6과목을 통째로 다 갖고 가요, 이만큼. 트렁크에다 두 트렁크 실어가지고. 이 가가지고 공부돼요?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휴가 가실 때는 딱 한 권이나 아니면 2권. 요약집. 민법이나 개론 한 권만. 아니면 정 아니면 요약집 2권만 가지고 가세요. 그래도 그거 다 못 봐요. 중개사법이요? 아이고, 참. 뭐, 갖고 가도 괜찮은데, 1차 자신 있으면 중개사법 갖고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1차 갖고 가가지고, 시간 날 때 조금씩만, 감각만 일단, 익혀놓고 오세요. 한 일주일 정도 풀로다가 공부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다음 주에 오죠? 헤매요, 진짜로. 예, 감각만 조금만 챙겨놓으시면 돼요. 자, 봅시다. 어디에 넘어가 버렸네. 자, 일단 여러분들 요약집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집의 중개보수. 자, 72페이지죠? 70페이지에. 자, 봅시다. 중개보수 청구권 발사 행사 소멸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일단은, 발생은 언제예요? 청구 발생은 언제 한다?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자, 그다음 행사 시점은요? 행사는요? 일단은, 중개가 완성되면 조건이 있었죠? 다만 이제 지급식 여러분들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행사는 중개 완성인데 지급식은 언제다? 약정 있으면 약정은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소멸되는 시점은 개업공개 고의과실로 거래계약이 됐을 때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수 요일. 자, 주택과 주택 외에 그 다음에 또 오피스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죠. 자, 일단은 주택과 관련된 부분 문장이 2가지입니다. 일단 주택은 일단 국토교통부의 전원법에서 시도 조례 정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시도 조례 정한 법에서 협에서 만든다. 2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범위의 한도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놓으라는데 작년 10월 달에 바뀌어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 강조를 꺼였었습니다. 그래서 5, 2, 9, 12, 15, 15 이렇게 됐었죠. 자, 5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또 5천만 원에서 2억 미만, 맨 끝에 15는 15 이상이죠. 그 다음에 요율이 6, 5, 그 다음에 또 4, 5, 6, 7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라 그랬죠. 요거 한번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 5 끊고 4, 5, 6, 7 이렇게 했습니다. 그 끊으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 한도액이 어떻게 된다? 자, 5천만 원 미만은 25만 원. 자, 그다음에 또 나머지 5천에서 2억 미만은 어떻게 된다? 8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임대차 등 하는 부분 보면 임대차 등은 516 이렇게 되죠. 516 그다음에 12, 15, 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율은 5, 4 그다음에 끊고 3, 4, 5, 6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1천문에 오는 한도액 얼마? 20만 원. 그 다음에 또 1천문에서는 한도액 40만 원. 한도액이 뭐라 그랬어요? 한도액이란 이거보다가 더 넘게 나오면 요만큼만 받아라는 것이 한도액이었죠. 자, 이제 주택 부분이 얼마 이상이라면 2분의 1 이상이라면 이때는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자,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 요율에 적용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주택 외에는
일단 국토교통부를 정하면서 협의해서 만난다 그랬고요. 국토교통부령이면 어떻게 조건이 어떻게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어떻게 한다? 1천분의 9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자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거. 자기가 받을 보수율에 대해서 유혈표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 주택 외에만 적용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자, 요거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 외자, 딱 외자만 빼면 이 문장 틀리다 그랬습니다. 조심을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자, 주거용 오피스텔 조건이 네 가지였죠. 면적 얼마? 85 이하. 그 다음에 또 부엌, 화장실, 욕실. 자, 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다면 매매 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 범위에서 협의서 받는다 그랬죠. 나머지 이 조건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 외와 똑같고요. 0.9. 자, 이제 중개보수 산정. 교환은 고액의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월차 및 임대차 보증금 더하기 월차 곱하기 100. 이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거고. 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미만이라면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 포함 안 된다 그랬죠. 미만이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증금 더하기 월차 곱하기 얼마? 70을 한다. 자, 동일이 있었죠? 동일자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를 준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매매 계약에 관한 부분만 적용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비는 두 가지였었어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로부터 받아요?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을 해. 그 다음에 또 계약금쟁이 반환채무 이행보장 실비는요? 비용은요? 이거는 매수, 임차 등 권리 취득을 받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29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 보면, 자,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한다 것이 일반적이다. 일단, 자, 발생은 언제 한다고 했어요? 중개 계약이 뭐 되면? 체결되면. 자, 이때 중개보수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 청구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중개계약 시에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자, 개업공개사는 뭐라 그랬죠? 상인으로서 그랬죠. 개업공개사는 상인으로서 중개계약 시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번에 거래당사장 일방의 이행지체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청구권 소멸한다. 자, 일단 봅시다. 이행지체는 당사자의 잘못이죠. 개업 공인중개 고유과실 아니죠. 그럼 소멸되지 않는다. 누구의 고유과실? 개업 공익에서 고유과실만 소멸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분양대행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안 되죠. 왜요? 이거는 그렇죠. 중개행위가 아니죠. 중개가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개업공개사가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보수를 수수했습니다. 이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초과수수에 해당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그 금쟁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했던 걸 것 같아요. 자, 초과수수하면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이라는 걸 뭐라 했죠? 절대적 금지다. 어떤 식으로 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분양권 매매하면서 조례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지역조례. 이게 대전 지역에서 나온 건데요. 지역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보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더 받으려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어쩌다 보니까 더 받은 거예요. 그래도 위반된다. 자, 이게 바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5번에 개업공개사는 상인의 자기가 가지고 있으므로 중개계약에서 자, 1번에서 제가 한번 설명한 거예요. 유사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청구권 인정이 된다. 아주 기초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명상 중개보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정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시도 조례를 보면서 협의해서 받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주택외 중개 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에서 아까 봤던 거 있었죠? 자, 그다음에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 교환은 거래금액이 1억 15억 원 이상인 경우 1천분의 7 이내로 하고 이를 중개는 쌍방으로부터 균분해 받는다. 10억 이상이 요율이 어떻게 되죠? 자, 매매 교환. 자, 매매 교환은 어떻게 된다? 5, 2, 9, 12, 15, 15 이렇게 됐죠.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요율이 어떻게 되죠? 6, 5, 4, 5, 6, 7 이렇게 되죠. 요게 지금 15가 뭐예요? 자, 12억 미만이죠? 12억 이상 15억 미만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15억 이상. 요게 0.7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7로 일단 그걸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균분하여 받는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해요. 자, 물론 일방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도 표현을 받지만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러니까 일방으로부터 받을 보수는 이거 기본적 계산된 요율이죠. 자, 그래서 3번이 부분 틀렸고요. 자, 4번에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입식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그 1번부터 매매 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된 경우 1천분의 4 이내에서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간에 협의해서 한다. 자, 일단 조건이 어떻게 돼요? 85 부엌 화장실 등 이랬죠? 화장실 욕실까지 등에는 포함되겠죠? 그러면 매매 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어떻게 해요? 1천분의 4 협의해서 결정한다. 상가, 임목, 광업자단, 공장자단 이거는 주택 외죠? 0.9 이렇게 된 거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주택의 소재지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받아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소 소재지. 자, 항상 이거 왜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 소재지. 이거 제가 거기다 사무소 소재라는 이유는 제가 얘기해 드렸죠. 예, 요율표를 그 지역 거 걸어둬야죠.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다라고 했었죠. 자, 그것만 기억하면 이건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중개대상물인 분사무소 부분에서도 자,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관한 거래를 중개한 경우 주된 사무소가 아니고 어디예요? 네, 분사무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3번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2분의 1에서 주택에 관한 보수 적용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 건축물 중 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과 주택으로 구분하여 보수 적용한다. 그냥 주택 외를 적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최고 금액 1.6까지 받을 수 있다. 토지 임대차. 자, 토지 임대차는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주택이 일단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0.9. 자, 주택은 5, 1, 6, 12, 12, 15 이거 적용되죠? 그런데 주택 외에는 그냥 0.9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에 개업공개사는 주택의 중개대상에 대하여 법령에 정하는 유율 범위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 상한 요율을 유율표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 주택 외. 자, 여기에 1번에 외자만 싹 빼면 틀려요. 아주 요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틀리죠.
아니면 주택 여기가 왜 여기가 완전히 빠지고 그냥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령 정한 이렇게 해도 틀려요.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적용하는 거. 문구 변화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관한 보수한도는 국토교통부령전범위에서 시도절에 정한다. 자, 주택 외에는요. 국토교통부령이 전원범위. 국토교통부령 전원범위가 얼마예요? 0.9.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협의 이렇게 되죠. 자, 보수 지급식이 어떻게 돼요? 약정 있으면 약정이하고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그래서 거래 완성이죠. 거래 완성.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 잘못했을까요? 한도 초과한 보수 금쟁이 해당된다. 근데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강력법규 위반으로 약정 전부가 무효다. 뭐가 무효죠? 초과된 부분이 무효다. 이게 중개보수 받은 것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정사법 영상 중개보수 계산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분양권은요. 분양가격에다 피 붙이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기납입된 금액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프리미엄 이렇게 됩니다. 월 단위 차임액의 개폐를 곱한 금액과 보증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출된 거래 금액의 70% 적용한다. 산출된 이건 언뜻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산출된 금액의 70%가 아니라 아예 다시 계산하죠. 보증금 더하기 월차금과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치세는 중개업소 한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받을 수 없다. 부가치세 받을 수 있다.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치세를 별도로 받았을 때 초과수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적용한다. 그건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네요. 딱 2분의 1부터가 주택이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중개했을 경우 권리금을 합한 금액 권리금은 아예 적용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공개사법 영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에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법인인 중개법인이 인천시 연수구의 소재 분사무소에서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토지를 중개하는 경우 어디 쪽에 적용해요? 자,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인천광시 연수구에 분사무소 있고 이천에 있는 토지를 중개를 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뭐예요? 인천광역시 조례를 정 기준에 따라 부수를 받아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토지구나. 토지 이렇게 쏘가요. 저도 토지죠, 토지. 토지는 그냥 조례가 아니고 뭔다? 협의해서 받는다. 몇 프로 범위에서? 0.9번 협의해서 받는다. 토지죠, 토지. 그러니까 조례가 적용될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전이가 한번 풀어봐서도 또 이렇게 헷갈려 이게. 자, 그럼 이번에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와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한도는 동일하다. 자,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갖춘 오피스텔 얼마죠? 임대차 0.4. 그 다음에 여기 상가 임대차는요 0.9 이렇게 있죠. 교환은요, 교환은 어떻게 되죠? 뭘 기준으로 한다? 고액의 물건을 기준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유다법령은 중개보수 최고한도만을 규정하고 최저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몇 프로에서 예를 들어서
자,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받아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상한율만 돼 있죠. 예, 0.7, 0.6 이렇게만 돼 있어요. 밑에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일단 맞는 내용. 5번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돼요? 중개 완성이에요? 거래 완성이에요? 네, 거래 완성.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은 거래 완성이죠. 자, 8번은 1번만 잠깐 보고 갑니다. 1번 좀 설명할 게 있어서 나머지는 안 풀 거예요. 그 1번에 보자. 이제 실비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에 보니까 광고료, 측량비 등은 이 법상 실비로 볼 수 없다. 측량비는 여러분들이 다 뭐 어디에 해당되냐면 측량비용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매매 비용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너네들끼리 알아서 뭐 해봐라? 측량해봐라라고 하지 개업공개사 측량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매매 비용이고 개업공개사 부담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광고비인데요. 광고비 일반적인 광고비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저번 주에 배웠나요? 전수중개계약. 전수중개계약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물건 정보를 공개하죠. 비공개 요청 빼놓고 나면 일단 공개해야 되죠. 어디다 공개해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자, 정보망에 공개하든지 일간신문 공개하든지 공개해야죠. 근데 여기에 자, 일간신문에 공개했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개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일간신문에다 뭐 했다는 얘기? 네, 광고했다는 얘기죠. 이 광고비는 자, 일반적인 실비의 개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나중에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죠. 그때 뭘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중개보수 얼마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비용에는 해당돼요. 이거 그 참고적으로 일단 알아두시라고. 이게 이 광고비가 만약에 일간신문에 광고를 했다면 일반적인 비용 실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는 비용이 해당된다. 그것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134페이지에 자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갑은 B씨의 소지하는 을소유 건축물 주택 면적은 3분의 1입니다. 대하여 자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주택 면적이 3분의 1입니다. 어떻게 되죠? 주택 외이죠. 자 그다음에 또 을과 병이 자 을과 병이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뭘 했어요? 임차는 임대차 계약 동일 이거 되죠? 그러면 뭐만 받아요? 예, 임대차 보수는 받지 못하지요. 자, 그거 두 가지만 일단 자 그럼 기억해 보죠.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일단 맞죠? 예, 각각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은에 갑은 B씨가 속한 시도 조례에 수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받아야 된다. 자, A씨예요? B씨예요? 다 틀린데요? 주택면적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이 재작년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았던 조금만 작은 문제지만 난이도가 높았던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순간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문제 풀다가 토지 놓쳐가지고 하는 거 있죠? 저도 놓치는데 뭘.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이게 뭐죠 지금 주택면적이 3분의 1이라면 주택 외가 적용되죠. 주택 외가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0.9 조례가 적용되지 않고 그냥 협의해서 만났다. 0.9 범위에서 그게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 금액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일단 임대차 안 되죠. 동일이니까. 그 다음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외. 자, 이제 11번부터는 계산 문제입니다.